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였었는데 이거 상원으로 가면 당연히 또 부결되겠죠. 네. 그 민주당이 그러니까 하원 의석이 모두 431석인데요. 이 중에 23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0표가 나왔고요. 또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제 각각 표결이 됐는데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230표 그리고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229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반란표가 3석, 4석 혹은 4석 정도가 나온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거 또 여기 지금 하원에서는 과반수입니다만 상원 가면 3분의 1을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원이 공화당이 더 많기 때문에 제도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회가 국회에서 이제 가결을 해서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하는데 여기는 탄핵 가결은 하원 그리고 심판은 상원에서 하는데 3분의 2인데 53명이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53명 3분의 1면 67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는. 그리고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통령이 뭐 대행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러닝메이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과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당연히 통과가 안 될 걸 알면서 그럼 왜 했느냐. 뭐 정치적 의도가 있을 텐데요. 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역풍이 불었다. 아까 뭐 민주당 반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공화당 지지층, 트럼프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죠. 아마 정치적으로는 오늘 또 트럼프는 뭐 자신의 SNS 통해서 뭐 40번 이상으로 글을 올리면서 별일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저렇게 자꾸 하면 지지자들은 뭉치기 마련이거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중국이나 대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이런 것들이 더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사실 들어요. 역풍의 역사가 좀 있기는 해요. 지금 뭐 트럼프 앞에 가장 최근에 빌 클린턴. 탄핵당한 사람이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에는 탄핵이 기각이 됐죠. 네. 그러면서 당시 긴그리치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물러나야 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선거에서 상당히 공화당이 고전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약간 선거 전략 형이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뭐 우리나 미국이나 어쨌든 같아요. 탄핵은 항상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됩니다. 양날의 검 같아요. 통과되면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봅시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오늘 재판부도 검찰 측과 재판부 측이 강하게 붙었다면서요? 난리 났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검찰 측하고 재판장하고 원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고성이 오갈 정도로 그래서 재판장이 하는 얘기를 계속 검사가 자르고 거기에 맞서서 재판장은 앉으라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름이 뭐냐고 묻기도 하고 사실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변호인이 이제 김칠준 변호사입니다. 김칠준 변호사가 30년 재판을 하면서 이런 모습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 역시 형사재판을 한 적도 있고요. 검사로 한 적도 있고 또 변호사로도 꽤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런 상황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검사는 판사 눈도 잘 안 마주칩니다. 그리고 판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의견서 제출하셨으니까 읽을 필요 없다. 내가 읽어놨다 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인 건데요. 그거를 굳이 검사가 직접 읽고 싶다라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제지를 하면 옆에 있는 8명 검사가 나갔는데 한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검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당신 이름 뭐냐고 묻고 솔직히 말해서 시장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자, 지난번 공판 준비기일 때 재판부가 검찰 측을 맹렬히 몰아붙였고 그래서 그런가요? 검찰이 굉장히 작심하고 나왔다. 변경을 불허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서를 낸 겁니다. 그 재판 직전에 내놓고 중립성이 지금 훼손된 거 아니냐라고 냈는데 사실은 서류를 내고 읽는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우리는 말만 공판 중심주의지 실제로는 서류로 다 얘기를 예, 합니다. 예. 근데 그걸 굳이 그 법정에서 읽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판사 송인권 판사는 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다 봤다. 예. 그럼 나 중립성에 대해서 나도 재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검찰 측이 약간 언론 플레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견서를 냈는데 굳이 이것을 법정에서 읽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이거를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 사법적인 재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정치적인 싸움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법정보다는 언론에 얘기하는 듯한. 제가 재판 경험상 그렇습니다. 예.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 서류를 냈기 때문에. 근데 검찰 측에서 재판부랑 이렇게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에 정기 인사가 있으니까 2월달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 네. 그리고 뭐 1심은 지더라도 2심에서는 어떻게 그렇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있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메신저랑 메시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재판 결과보다는 그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어떤 의도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어색한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예. 이런 얘기까지 드리는 겁니다. 사실 법정에서 뭐 검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재판장한테 이렇게 대드는 경우 보기가 되게 드뭅니다. 왜냐하면 없어요. 뭐 드문 게 아니고. 결국에는 네. 누구가 마음대로 판사가 그냥 하는 판사 건데요. 마음이기 때문에 네.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더군다나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본 앞에서 들이받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1심을 포기하더라도 그 다음 다른 것들 좀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공소장 변경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못 바꿔주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공소장이 너무 엉망진창이다. 네. 그랬더니 검찰에서 다시 기소를 했어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러면은 첫 번째 거를 취소를 하든가.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처음 봐요. 뭐 이례적인 말도 할 필요도 없는 게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서서 뭐 이런 거. 어떤 변호사님이 3중 기소라는 얘기까지도 썼어요. 그래, 2중 뭐. 기소가 아니고 3중 기소다. 뭐 이렇게 세 일부에서는 번 했죠. 추가 기소라고 했는데 추가 기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은 것들을 두고 세 번에 걸쳐서 한 거다. 왜냐면 한번 바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월 6일 나간 공소장, 그다음에 11월 12일 공소장, 그다음에 12월 17일 공소장이 세 번에 걸쳐서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세 번에 걸쳐서 3중 기소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지금 검찰에서는 세 번째 나간 이제 12월 17일 공소장만 살려두고 앞에 두 개를 없어지더라도 이게 17일 공소장만 살려 있으면은 어떻게든 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법조계에서는 또 의견이 달라요. 결국에 보면은 맨 첫 번째가 거의 백지 공소장이나 다름없었는데 이게 공소장 남용 아니냐. 그럼 여기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왔다면 이거 전체적으로 봐서 다 위법한 거기 때문에 통째로 다 기각 혹은 무죄가 나야 맞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 분들이 이후에 계시더라고요. 압수수색 해가지고 얻은 증거들은 증거이 없는 거거든요. 예. 오늘도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뭐 장영진 기자가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무리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딜레마에 지금 빠져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재판부에서 검찰은 왜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생각을 못하는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하겠죠. 뭐 법본부 우리만 합니까? 예. 변호사만 합니까? 판사만 합니까? 형사소송법 다 돼 있어요. 그거. 예. 하여튼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자,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도 이게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허위 학위를 이용해 총장에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고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총장 자격 박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허위 학력이 3개나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총 5개 학위가 있는데 예. 그중에서 워싱턴 침례대학의 학위 2개를 빼고는 나머지 모두가 예. 허위였다라는 건데 문제는 또 워싱턴 침례대학이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건 2015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검찰에서 처음에 최성해 총장 말을 듣고 거기에 판단하고 기소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9월 6일 기소가 예, 결정적인 그렇죠. 게 그 말이었죠. 게다가 당시 우리 언론들도 학자적 양심 이야기하면서 예, 교육자적 양심이라고 예. 얘기했죠. 최성해 총장의 얘기 맞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학자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허위하기를 석사, 학사 뭐 말할 박사까지. 필요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예. 예. 말도 안 되죠. 글쎄 뭐 이런 분이 지금까지 총장직을 유지했다는 게 더 놀라울 뿐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로 갑시다. 네.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죠. 1심에서는 실형을 언도받았는데
또 법정 구속됐었습니까 당시에? 그렇죠. 예. 당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2심 재판이 이번에 있었는데 이번엔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나요? 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예. 결정적인 거는 뭐 성범죄는 거의 양형유수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합의입니다. 예. 이 사건도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뒤늦게 합의가 됐고 재판부에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잘 뉘우치지 않다고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도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고민 끝에 집행유예 석방을 한다라고 밝히고 그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1심에서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하부야에 성관계했다. 네. 이렇게 했다가 2심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랑 합의하고 예. 그래서 집행유예 나왔다. 맞습니다. 1심에서 만약에 인정하는데 합의가 안 됐으면 3년이 아니라 한 1년에서 2년 그 사이로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 다 포함해서 지금 집행이 나온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 고민 끝에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른 재판들이 이 사건과 연루된 다른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들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사건은 또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번져 나와가지고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는데요. 네. 당시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했던 한샘 전 인사팀장도 재판에 넘겨졌죠. 네, 지금 인사팀장과 관련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피해자가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사팀장과 관련해서 이 인사팀장도 사실 이렇게 성범죄 혐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가 됐어요. 무죄 처분이 지금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 현재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정말 우리 사회에 좀 충격을 준 게 뭐냐면 이 여성이 처음에 그 화장실에서 몰카 촬영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일단 피해를 한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피해를 회사에 있는 선배한테 털어놨는데 그 토론 자리에서 또 그렇죠. 성폭행을 또 당했고 그 이후에 또 뭐 제 2차, 3차 피해를 받고 이 한 여성이 여러 차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 성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담당 여러 건 이렇게 전문 변호사님들을 여쭤보면은 이렇게 한 차례 성범죄를 당한 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연쇄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솔직히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고 그다음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대단히 이제 그 약간의 경계심을 허물고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뭐 학습된 무기력증에 비슷하다고 비유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번 그래가 계속 반복되는 게 뭐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피해를 연쇄적으로 좀 받았기 때문에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트라우마도 있을 테고 앞으로 그렇죠. 다른 회사에서 뭐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정신적 어떤 그런 것까지도 예.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이게 아마 들어요. 이 사건이 벌어진 이제 3년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의 대부분의 기간을 이 사건으로 보내게 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황금기에 있는 그렇죠. 시간을 좀 낭비했다, 허비했다, 좀 소모해버렸다라는 안타까움을 좀 스스로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지난해 대법원이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는데요. 업자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지 않았다고 본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오늘 그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잔인한 방법이라고 알려진 게 지금 판단된 것이 이제 개의 입에다가 전기 꼬챙이를 대서 그래서 이제 감전을 시켜서 이제 죽이기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것이 잔인한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논란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전기 감전을 시켜서 도축시키는 게 가축의 경우 도축시키는 게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사실은 사실상 개를 도축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게 조금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이 피고인이
충분히 이것이 잔인한 방법이 죄가 될 거라고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집행유예한 그런 좀 판결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법상 개가 가축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문제긴 한데 동물에 포함이 됩니다. 동물에 포함되고 결국 동물보호법이 문제예요. 동물보호법에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이르게 했을 때 그리고 뭐 노상에서 죽이거나 동종의 동물들이 보는 데서 또 했거나 고의로 뭐 사료를 주지 않았거나 이렇게 조문들이 돼 있는데 특히 잔인한 방법이라는 게 이게 특정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연 잔인한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주관적일 거죠. 수 있으니까.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이제 이 하급심에는 잔인한 방법 이거는 아니다 봤는데 대법원에는 이것도 잔인한 방법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예. 그런데 방금 박시훈 변호사 말처럼 어떻게 도축을 하든 도축 자체가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요.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질 때 시점하고 지금 우리 이제 반려견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금 사회하고 저는 현재법이랑 과거법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또 과거를 기준으로 도축했던 업자들이 죽이는 건 거의 다 잔인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죽이는데 뭐 안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나요, 사실은. 이게 전기 감전이 사실은 다른 가축을 도축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달리 말하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개는 식용으로 쓰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 아닌가 사실상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지금 논란이 된 사건인데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가량 여성의 집을 계속해서 훔쳐본 남성에 대해서 네. 이 경찰이 처음에는 이게 처벌하기 어렵다 해서 수사를 종결했었습니다. 네. 종결했다가 시끄러워지니까 1년 만에 이제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켜보는 장면들이 CCTV에까지 다 나왔고 그 피해자가 남성의 전화번호까지 경찰에 제공했는데 처벌할 수 없다. 근데 경찰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법 규정이 없어요. 예.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스토킹 처벌법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접근을 행위를 했을 때 뭐 못하게 한다든지 처벌 규정이 있는데 스토킹 그 금지법 지금 8번 올라갔다 한 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네. 그럼 이거는 지속적 괴롭힘의 경범죄 처벌법상의 8만 원짜리 범칙금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게 보기만하거든요. 말 안 하고. 보기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분명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죠. 불쾌한 행위인데 엄청나게. 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좀 예. 모호한 없어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이사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손해를 많이 받겠죠. 그런데 주거 침입도 안 되고. 그렇죠. 이 가장 이거에 뻔히 쳐다보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뭐 와서 욕을 한다면 예. 협박, 모욕, 때리면 폭행. 근데 그냥 뻔히 쳐다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쳐다보기 위해서 어디 뭐 하다못해 들어간다면. 마당이라도 들어왔으면 들어간다면 이거 주거 주거침입인데. 침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길가에서 빤히 쳐다봤다. 그러면 참 이게 난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 창문을 놓고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다. 대단히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경찰이 고심은 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법이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불안감 조성 뭐 이런 걸로 경범죄 처벌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노상 방뇨랑 범칙이 같다니까 이게 이 행동이 자체가. 그러니까 스토킹법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빨리 돼요. 통과가 돼야 된다. 과거랑 현재를 반영을 하려면 법을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요. 네. 이건 너무 늦잖아요. 이번 국회는 안 될 것 같고요. 불가능하죠. 뭐 4+1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려야겠네요. 다음 네. 국회 때는 스토킹법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예, 내일입니다. 내일 금요일 저녁 8시 상암동. 아니 우리 큰 선물을 또 예. 청취자분들한테 드린다고. 아 이거 이동영 작가 통이 커요. 예, 상암 메가박스 한간을 제가 다 빌렸어요. 그래서 네. 헤로니모 영화를 단체 관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10표 정도가 아직 남았답니다. 취소표가 생겨서. 마지막이니까 예. 지금 당장 들어오십시오. 예. 샵 0945번, 샵 0945번으로 1인당 2표씩 드리겠습니다. 와. 10여 표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취소표가 좀 생겼대요. 예. 참 샵 크다. 0945번으로 영화 보고 비싼 싶으신 분들. 거예요. 저녁 8시 상암동 메가박스입니다. 예. 내일 저녁 8시 샵 0945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헤로니모 혹시 보셨습니까? 보고 싶다. 참. 나도 보고 싶다. 아, 보고 싶어요. 예. 나가면서 한 장 달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2장 주면 안 될까요? 2장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신청하세요. 우리 가갑니다. 그래,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